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천천히 함께 들어봐요. 며느리가 혼자 찾아왔어요. 아들은 출장 중이었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며느리 얼굴이 너무 창백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들어오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차 한 잔 줄까 하는데 며느리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이혼하려고요. 순간 길을 의심했어요. 뭐라고? 이혼?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며느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니 눈물만 흘렸어요. 저도 참 많이 참았어요. 근데 이제는 더 못 참겠어요. 왜?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니?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이 집에서 손님 같아요. 손님? 그게 무슨 말이야? 5년 동안 결혼 생활 했잖니. 손님이라니. 명절 때마다 혼자 주방에 있었어요. 아들은 거실에서 아버지랑 TV 봤고요. 친구들이 모였을 때도 저는 한 번도 불러본 적 없어요. 주말에도 아들은 친구들 만나고 저는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저는 배우자가 아니라 가사 도우미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그랬을까? 아니야, 우리 아들은 착해. 며느리는 웃었어요. 쓸쓸하게. 착하긴 해요. 근데 저한테는 무관심해요. 제가 힘들다고 말해도 그래 알았어. 이러고 끝이에요. 저도 처음엔 괜찮았어요. 신혼이니까. 적응하면 되겠지 했어요. 근데 5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 꺼냈어요. 이혼 동의서예요. 아들한테 전해주세요. 저는 그 종이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잠깐만. 너무 급하게 결정하는 거 아니니? 급한 게 아니에요. 5년 동안이나 생각했어요. 저 진짜 많이 참았어요. 이제는 정말 못 참겠어요. 며느리가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실망시켜드려서. 며느리는 그렇게 나갔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혼 동의서만 식탁 위에 놓여 있었죠. 며느리 말이 맞을까? 우리 아들이 정말 무관심했을까? 생각해 보니 며느리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며느리는 항상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근데 편해 보이진 않았죠. 명절 때도 며느리는 주방에서 혼자 설거지했어요. 제가 도와주려 하면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웃었는데 그게 진짜 웃음이 아니었나 봐요. 저는 그냥 며느리가 착하고 성실하다고만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힘들다는 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나간 후 저는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출장 끝나면 바로 집에 와. 중요한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요, 엄마? 와서 얘기하자.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며느리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창백했던 얼굴, 눈물 흘리던 모습. 저는 이 집에서 손님 같았어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며느리는 5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틀 후 아들이 돌아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 찾아왔었어. 저는 식탁 위에 있던 이혼 동의서를 아들한테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두고 갔어. 이혼하고 싶대. 아들 얼굴이 하얘졌어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너한테 물어봐야지 왜 며느리가 이혼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요즘 싸운 것도 없는데. 싸우지 않았다고 문제 없는 게 아니야. 며느리 말로는 5년 동안 손님처럼 살았대. 너 며느리한테 관심 있었니? 며느리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줬니? 며느리가 외로울 때 알아줬니? 아들은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일 열심히 했어요. 돈도 잘 벌었고요. 그게 다가 아니야. 며느리는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필요했어. 아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며느리한테 가 진심으로 사과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약속해.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아들이 나간 후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가 이혼하겠다고 말했을 때 저는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며느리 편을 들어줘야 했을까요? 아니면 아들을 먼저 생각했어야 했을까요? 가족이란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요? 서로 사랑하는데도 상처를 주고 외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과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도 며느리한테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더 신경 썼어야 했어. 며느리가 돌아오면 우리도 달라져야 해요. 그래, 달라지자. 저희 부부도 반성했어요. 며느리를 가족으로 진심으로 대했는지, 며느리 마음을 헤아려 줬는지. 다음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며느리 만났어요. 어떻게 됐니?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약속했어요. 앞으로 달라지겠다고 며느리한테. 며느리가 뭐래? 며느리는 울기만 했어요. 그리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생각할 시간을요. 그래, 기다려. 며느리 마음 정리될 때까지. 며느리가 결정을 내리기까지 한 달이 걸렸어요. 그 한 달 동안 아들은 매일 며느리한테 편지를 썼어요. 며느리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대요. 한 달 후 며느리가 다시 왔어요. 어머니, 저 돌아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우리 며느리 이번엔 다를 거야. 며느리는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어요. 저도 노력할게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했어요. 완벽하진 않아요. 아직도 실수하고 서툴러요. 하지만 이젠 서로 말해요. 힘들 때 힘들다고, 외로울 때 외로웠다고. 그게 가족이더라고요. 가족은 그냥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서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족은 괜찮으신가요? 서로 마음을 나누고 있나요? 너무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도 노력해야 지켜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 사랑하고 배려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도 가족에게 마음을 열어보세요. 참지만 말고 말해보세요. 그게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서로 아끼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노력하면 변할 수 있어요. 무너진 가족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서로 손잡으면 가능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가족에게 다가가세요. 마음을 열고 대화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럼 분명 달라질 거예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그 한마디가 가족을 지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